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이 그 출발 때 좀 비교적 가벼운 상승으로 출발을 한 후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고용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가져왔고 결국은 그 시장에서 걱정하던 경착륙 우려, 이거가 좀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당연히 이제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나스닥은 무려 2.87%나 상승을 했고, S&P 500도 2.3%, 다우도 1.76%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도 1.8%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 우위를 지키다가 기관이 이제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조금 매수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래서 상승폭이 그 시초가를 초과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도 상당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42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28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88.43포인트, 결국 2600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 2603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보다 1.24%가 상승하면서 금요일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그 출발부터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거의 760 지수 이제 바짝된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름 뭐 상당하게 강하게 상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매수를 이어나가고 개인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513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관도 74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205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4.43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5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음봉이지만 이게 상승 음봉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번 저점 찍고 이제 쭉 올라가는 분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은 지금 연 4거래일째 양봉을 만들면서 특히 이제 그 코스닥의 신용장고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바닥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64원 60전, 어제보다 12원 60전이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329억을 샀는데 기관은 34억을 팔았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671억을 샀고 기관도 249억을 사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이 17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45억을 순매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인 72억, 기관이 19억, 그래서 두 주체가 다 매수를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그런 종목이 됐고, 기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좋았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모두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471억, 기관이 160억,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286억, 기관이 47억. 이거는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광복절 특사에 먼저 전 회장 에코프로 이 명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오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제는 외국인이 40억 샀고 기관도 90억 샀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천당 제약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고 HLB는 외국인만 222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인 걸 보면 미국에서 이제 AI 쪽이 다시 이렇게 강하게 뻗어가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제 여타 그 다음에 우리가 꼽는 전선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아무래도 미국의 AI주 관련주들이 반등과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탄탄한 실적 기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개별 이슈성이 강하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팅, 중소형 건설 기계 이런 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관련 있고 또 일부는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도 좀 관련 있고, 또 오늘 철도 좀 움직였는데 철도는 몽고의 철도 진출 기대감 이것 때문에 또 올랐고,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가 미국 전기차 관련 등 뭐 이런 거에 반등에 힘입어서 좀 올랐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다시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기차 이쪽에 페이버도 계속 주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권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이끌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장비, 뭐 반도체 관련 이런 것들이 오늘 움직였어요. 그다음 그 밖에도 뭐 수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오늘 이제 조선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 그런 거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온 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은 아까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던데요. 조금 확인해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0.56% 정도 오르면서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오르면서 내리면서 뭐 하면서 대상이 점차적으로 좀 압축해가는 그런 시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위축 여부가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보다 더 앞쪽으로 나가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그 걱정거리는 금리보다는 경기 위축 우려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초를 강타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거는 지금 연 4일째 N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 얘기 뭐냐면 이제 N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쯤에서 1차선이 좀 접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N이 다시 N저로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그 큰 1차전은 일단 정리가 이쯤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은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전제가 더 이상 일본 그 N 달러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걱정이었던 게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것도 어제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달에 25만 건에서 밑으로 23만 3천 건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아직 그리고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됐다고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이런 실업수당 청구서 하나만 가지고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모두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좀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흔들거리는 기간을 좀 거쳐야 될 거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석되는 쪽이면 좀 뭐 올랐다가 또 아니다 그러면 조금 주저앉았다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할 거고 뭐 당연히 뉴욕 시장이 그러고 우리 시장도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장이 오늘까지 뭐 거의 오늘 이제 조선 빼고 다 올랐는데 섹터별로 보면 거의. 근데 이런 시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시장이 모든 종목을 사랑해 줄 수는 없다. 오늘은 반등이니까. 반등은 뭐 그럴 수 있죠. 반등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지속해서 그렇게는 시장이 어렵다. 그래서 늘 뭐 말씀드리지만 한 차례 큰 이번에 주말 주초에 크게 하락이 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큰 하락이 온 후에 일어나는 반등에서는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죠. 일단 한꺼번에 확 뜁니다. 어떤 경우에는 팔 물건이 없는 섹터가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함께 움직이지만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 260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또 다시 안 되는 종목, 되는 종목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거는 뭐 늘 시장이 그렇잖아요. 한번 주저앉았다 오를 때는 다 일단 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면서 이쪽은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이제 시장이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종목, 안 되는 종목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뭐 누가 뭐래도 실적입니다. 무조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쁜데 되는 종목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진짜 뭐 철석같이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기대가 뭐 화려하고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 이틀은 올라요. 그런 기사 나오고 막 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바닥 쳤다. 근데 그 바닥 친 게 무슨 실적으로 근거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됐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제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역대 그 TSMC가 지난달보다 매출이 그 24%나 증가했잖아요. 월 매출 단위로.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텔레그램을 보내드렸는데 그렇듯이 뭔가 이게 달라지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냥 말만 갖고 이제는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 아니겠어? 뭐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좀 황당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하락했다가 반등을 할 때 그런 기준점들이 좀 무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막 쫓아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실적 뒷받침 없이 그냥 말로만 그런다면 그 대열에서 이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하락을 하면 이번 이제 그 주초처럼 지난 주말 이번 주초처럼 충격적으로 하락을 뚝 하게 되면 수급 라인이 다 깨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뭐 무서운데 막 다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라인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상화돼서 돌아오면서 어떤 종목은 수급 라인이 빨리 형성이 되고, 다시 재정비가 빨리 되고, 어떤 애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 실적은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하락 충격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수급 라인이 재형성되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서는 이것이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월요일 날 빠졌다가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도 벌써 막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가는 것도 있고 하루 덜컹했다가 바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제 막 만들어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걸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추천 종목 아닙니다. 이게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을 주말에 한번 쭉 짚어보시는 게,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좀, 되는 종목, 안 되는 종목 나눌 때 되는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충격 때문에 수영장 물이 확 빠졌잖아요. 확 빠졌어요. 누가 수영복 안 입었는지 지금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물이 확 하고 다시 들어오면 전부 잠겨서 이제 또 몰라요. 또 몰라서 안 입은 사람도 입은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거를 정리해야 돼요. 지금 정리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선택의 어려움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찾는 구간이지 돈 버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뭐가 확 떨어졌으니까 뭘 확 찔러서 확 먹겠다. 그게 진짜 운이 좋아서 딱 맞아 떨어지면 벌 수 있죠. 왜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버는 건 이제 그 뒤에 벌어야 돼요.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 앞장서서 나갈 종목이 뭔지를 찾는 구간으로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찝쩍찝쩍 매매도 해보고 뭐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버는 구간이 아니라 그거를 찾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지금 시장 되게 가볍게 툭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나 얼마 못 샀는데 너무 빨리 가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가는 종목이면 그 후로도 얼마든지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이라서 주말에 이제 올라서 끝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제 뭐 주말 내내 마음이 좀 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하게 주말을 맞는 그런 이제 금요일 저녁인데 오늘은 지난 주말도 그렇고 이번 주 주초에 너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힘들게 그렇게 지내셨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좀 위로를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그 이승철의 그 사람이라는 노래를 제가 슬콘생에 연주해서 올렸는데 사랑도 헤어지면 아프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도 뭐 투자하다 보면 아픈 기억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픔을 계속 아픈 거로 갖고 계시지 말고 또 추억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나중에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고 별거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병가지상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빨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식시장을 들여다봐야지 그래야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주말을 좀 보내시라고 제가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좀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실적 있고 수급 라인을 빨리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주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